아버님, 제가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도 사업 이렇게 번창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직장 생활이 영 체질에 안 맞아서 고민이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사업 루트도 알려주시고 거래처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첫 시작이 얼마나 매끄러웠는지 몰라요. 이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아, 자네가 사업가로서 능력이 있어 보여서 그런 거지. 내가 봐도 자네는 직장인보단 사업가가 맞겠더라고. 주도적이고 말도 잘하고. 그치만 직장인보다 사업가가 훨씬 불안한 거 알지? 매 순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야 돼. 안 그럼 금세 망하는 수가 있어. 고객들은 다 알거든. 이 사장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지 쉬엄쉬엄 하고 있는지. 한번 소문이 안 좋게 나기 시작하면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금세 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게. 주희 너도 옆에서 도와주고. 그럴게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남편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좀 불안하긴 했거든요. 대기업 때려치우고 아버지처럼 사업한다고 하니까 예전에 아버지 사업 좀 안 좋아져서 집 이사한 것도 생각나고 해서 반대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순조롭게 시작이 돼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래, 사업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지. 그럴 때 배우자가 옆에서 응원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사업이 물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또 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 일이기도 해. 그러니까 옆에서 너가 잘 챙겨주렴. 그럴게요. 요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아버님, 저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면 됐어. 어디 한번 잘해봐. 그날 저녁, 집. 어머, 이게 뭐야? 웬 목걸이? 나 이렇게 사업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된 게 다 당신 덕분이잖아. 당신이 먼저 아버님한테 도움 요청했고 그래서 이렇게 잘 시작할 수 있었잖아. 나 믿어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돈 더 많이 벌어서 이거보다 더 비싼 목걸이 잔뜩 사줄 테니까 기대해. 내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내가 보기에도 잘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쉴 때마다 아빠 회사 가서 건축자재 옮기고 하는 것들도 군소리 없이 다 도와주고. 그 모습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진짜 사업을 하고 싶구나, 아빠 일에 관심이 있구나 싶어서 부탁드린 거야. 아빠도 똑같은 생각이더라고. 아, 당신이 노력해서 이룬 것들이니까 우리한테 신세 갚는다는 생각 말고 열심히 해봐. 당신 진짜 잘할 수 있을 거야. 꼭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잘해낼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그럼 당신이랑 아버님이 내 옆에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아버님도 본인 거래처 좀 떼서 우리 회사에 주신 거잖아. 전에 무릅쓰고 나 잘 되라고 그렇게 해주신 만큼 나도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목걸이 채워줄까? 어? 야, 딱 내 취향으로 골라왔네. 너무 이쁘다. 다음엔 다이아 크게 박힌 걸로 사다 줄게. 이건 내가 약속해. 그래, 기대할게. 1년 후, 카페. 와, 그래도 요즘 경기가 이렇게 불황인데 남편 사업은 그렇게 잘 돼서 진짜 좋겠다. 한 달 순수입이 1억 가까이 된다며?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긴 했어.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 좋겠다. 사업가가 그래서 좋은가 봐. 위험 부담이 있긴 해도 벌 때는 일반 직장인이 몇 배로 벌어들이니까. 장단점이 있지. 아휴, 웬 한숨이야? 가만 보니 얼굴도 좀 어둡고 남편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수심에 가득 차 있어.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 예전엔 바빠도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그때 얼굴 마주보면서 얘기하고 술 한잔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보냈는데 한 3, 4개월 전부턴 집에 들어와도 눈도 안 마주치고 내가 말이라도 걸려고 하면 인상부터 찌푸리는 거 있지. 맨날 하는 말이 피곤해 죽겠으니까 귀찮게 굴지 말라 하더라고. 처음엔 진짜 피곤해서 저러나 하고 넘어갔는데 나도 이게 쌓이니까 힘이 드네. 정말? 왜 그러지? 사업이 그렇게 잘 됐는데 너한테 짜증 부릴 게 뭐가 있다고? 아무래도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나도 태도가 좀 돌변하니까 당황스럽고 그러네. 요즘엔 집에도 잘 안 들어와. 내가 어디서 잤냐고 물어도 그냥 회사에서 잤다고 하고 말아버리고. 그래? 혹시 아, 아니다. 혹시 뭐? 이건 그냥 내 추측인데 혹시 네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바람이라니?
아니, 갑자기 그렇게 태도가 돌변한 거나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거나 전형적으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특징이잖아. 야, 내가 또 같은 경험을 했잖아. 전 남편 바람 피웠을 때도 딱 그랬거든. 그때는 갑자기 출장 핑계를 대더라고. 일 자체가 출장이 잦은 일이 아닌데도 계속 일 핑계를 대길래 처음엔 나도 일이 그렇게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상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붙였더니 바람을 피운 거였더라고. 그것도 자기 회사에서 제일 나이 어린 신입이랑 바람 피운 거 있지.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물론 네 남편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촉이 좋지 않아서. 정 답답하면 너도 확인해봐. 내가 흥신소 번호 알려줄게. 아니야.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진짜 바빠서 그런 거겠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여자를 어떻게 만나겠어. 그럴 사람도 아니고. 얘는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혼 통보당하는 수가 있어. 그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 증거를 하나도 못 찾았잖아. 게다가 네 남편 지금 얼마나 능력 있어? 충분히 비싼 변호사 써서 자기한테 불리할 거 하나도 없이 이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너도 준비는 좀 해놔. 사람 붙여서 결국 바람 아닌 게 판명되면 그건 그대로 좋은 거고. 만약에 바람 피운 거면 증거 확보할 수 있으니 그건 그것대로 안심 아냐? 내가 경험자로서 얘기하는데 이혼도 결국 증거 싸움이더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수상한 것들 다 증거 자료로 남겨놔야 돼. 일단 이거 받아놔. 흥신소 명함이야. 알았어. 일단 받아놓고 있을게. 그래도 바람은 아닐 거야. 그날 밤, 집. 이제 들어와? 아직 안 잤어? 당신 기다렸지. 요새도 일이 그렇게 바빠? 우리 둘 같이 밥 먹은 지도 한참 됐는데. 어쩔 수 없잖아. 주문이 물밀듯 들어오는 걸 어떡해. 난 지금 앉아서 밥 먹은 거 자체가 한참 전이야. 그나마 거래처랑 밥 먹을 때 차분히 먹었지. 평상시엔 서서 급하게 먹는다니까. 그래. 너무 고생하네. 내가 언제 도시락이라도 싸갈까? 직원들 것까지 싸갈게. 다 같이 먹으면 당신도 좀 차분하게 먹을 수 있지 않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도시락 까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쓸데없는 생각 말고 그냥 하던 일이나 해.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당신 요새 말투가 너무 바뀐 거 알아?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이상한 걸로 트집 잡을래. 그럼 환경이 바뀌었는데 안 바뀌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 당신은 바뀐 게 없을 것 같아? 예전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짜증 한 번 안 부리더니 이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신경질 부리고 바깥에서도 거래처 눈치 보는데 내가 집에서도 당신 비위 맞춰야 되겠어. 알았어. 화내지 마. 당신이랑 싸우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말해 본 거라고.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자. 양복은 지금 벗어줘. 내일 드라이클리닝 맡기게. 세일한다더라. 여기. 나 들어가 잔다. 그렇게 해. 대화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또 싸워버렸네. 요새 왜 이러나 몰라. 그러니까 괜히 아까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나네. 그래도 아니겠지. 세상 저렇게 힘든 얼굴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여자가 있는 게 말이 돼? 사업이 잘 돼도 문제긴 하네. 예전에 초창기엔 그저 바쁜 게 좋은 거라고 우리 둘 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힘들어지네. 그래도 잘 안 돼가고 있는 것보단 훨씬 나으니까. 다음날 세탁소. 이거 다 드라이클리닝 해주세요. 잠깐만요.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웬 카드가 있는데요? 카드요? 이건 숙박업소 카드잖아. 숙박업소 이름에 호수까지 적혀있네. 아니, 주머니에 숙박업소 카드를 두고 다닐 일이 뭐가 있다고. 설마 진짜. 직후 전화. 그러니까 주머니에
숙박업소 카드가 나왔다 이 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왜 주머니에 있나 싶어서 회사 주변 숙박업소도 아니더라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업소던데? 주희야, 그냥 흥신소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다. 나도 친구로서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은데 네 남편 뭔가 수상해. 너무 불안하네. 정말 그게 최선이겠지? 그래, 확인한다고 나쁠 거 없잖아. 그러다 아닌데 내가 뒷조사했던 게 들키면 그럼 사이가 더 안 좋아질 거 아니야. 증거 하나도 준비 못하고 있다가 이혼당하는 것보단 낫지. 얼른 연락해봐. 알았어, 그럴게. 바로 전화해볼게. 1시간 후 전화. 아빠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주희야, 지금 일 나가는 중이니? 네, 이제 사무실 들어가려고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퇴근하고 아빠랑 식사라도 할래? 할 말이 있어서 영서방도 같이 왔으면 하는데 내가 몇 번 전화했는데 받질 않더라고. 아무래도 많이 바쁜 모양이네. 요즘 정신없이 바쁘긴 하죠.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급하게 상의할 게 있어서. 영서방도 바쁘겠지만 시간 좀 내주라고 너가 부탁해보렴. 네, 알겠어요, 아빠. 그럼 이따 봐요. 진짜 무슨 일이시지? 이렇게 바로 보자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급한 일 같은데. 나쁜 일은 아니어야 될 텐데. 3시간 후 전화.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당신이 받질 않으니까 그렇지. 아빠 전화도 안 받았다며. 그렇게 바빠? 내가 그럼 뭐 일부러 안 받았겠어. 무슨 일인데? 아빠가 오늘 저녁에 급하게 보자시네. 아무래도 급한 일 같아서 같이 뵈러 가야 할 것 같은데. 시간 괜찮아? 오늘 갑자기? 아니 약속을 잡으려면 최소 일주일 전엔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무슨 대기조도 아니고 부른다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일도 바빠 죽겠는데. 아빠도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했지. 근데 오죽 급하셨으면 그랬겠어? 시간 잠깐만 내줘. 에이. 일단 알았어. 그치만 오래 시간은 못 내. 얘기만 듣고 바로 가야 될 수도 있어. 알았어. 그건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그럼 내가 약속 장소랑 시간 문자로 보내둘게. 그러던지. 그날 저녁 식당. 어서 오게나. 바쁜데 이렇게 불러내서 미안하네. 왔어? 좀 늦었네? 차가 좀 막혀서.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그냥 전화로 하시지. 아무래도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밥부터 먹게. 밥 먹을 시간까지는 없고요. 용건부터 얘기하세요. 제가 좀 바빠서요. 뒤에도 일이 있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지. 내 사정 몰라서 그래. 이것도 시간 간신히 쪼개서 온 거야. 다음부턴 미리미리 약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 미안하네. 그렇게 바쁘다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우리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 최근에 거래처 몇 개랑도 계약이 끊어지고 그 와중에 인부 하나가 일하다 크게 다치는 바람에 그것도 보상금 크게 물어줘야 하고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장비를 만들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야. 일단 장비가 있어야 그거 가지고 팔거나 할 텐데 그거 자체가 불가하니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고. 그래서 말인데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태 몰랐네요. 니들 걱정할까봐 그랬지. 그리고 어떻게든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럴수록 상황이 악화되더라고. 이대로라면 사업을 아예 접어야 될 수도 있어서 그것만은 막아보려고 왔네. 듣기론 자네 사업은 한창 잘 나간다고 들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해서. 도와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달란 말이에요? 그냥 자금 좀 융통해 줄 수 있을까? 당장 장비 만들 정도만이면 되네. 그럼 내가 어떻게든 새로운 거래업체 구해서 해보겠네. 돈도 그럼 바로 갚을 거고. 좀 부탁하네. 나도 이렇게 부탁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네. 대출도 이미 회사 부지 옮길 때 잔뜩 받아놔서 더 이상은 힘들고. 장비 만들 정도면 못해도 1억은 넘겠네요.
그 큰 돈을 융통해 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 불가능한 돈은 아니잖아. 회사 실적도 좋은데 어떻게 안 될까? 당신은 회사 사정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뭔 그렇게 쉬운 소리를 해.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아버님,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되겠는데요. 제가 딱히 도와드릴 이유도 없고요. 도와드릴 이유도 없다니? 당신 회사 차릴 때 아빠가 얼마나 큰 도움 줬는지 잊었어? 어떻게 좀 안 될까? 이대로라면 진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서 그래.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그때 그러셨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생기는 법이라고. 그걸 잘 헤쳐나가는 게 사업가의 자질이라고. 여태 여러 일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번 것도 잘 해결해 보세요. 전 그 큰 돈 줄 여유는 없어서요. 그럼 얘기 다 됐으니 일어나 볼게요. 이대로 간다고? 응. 말했잖아, 바쁘다고. 그럼 이만. 여보! 아니, 저렇게 매정하게 거절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아빠,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요. 정서방도 어지간히 힘들었나 보네. 난 사업 잘 나간다는 소리만 들어서 도움 부탁해도 될 줄 알았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회사 내부 사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나 보다. 내가 괜한 부탁을 했어. 무슨 소리세요? 좋지 않아봤자 아빠 회사보다 더 하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반갈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 아빠, 제가 더 말해볼게요. 일단 회사부터 살려야죠. 그렇긴 한데 저렇게 거절하는 걸 보니 애초에 부탁을 하면 안 됐었나 싶기도 하네. 너 너무 애쓸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든 해보마. 3시간 후, 집. 들어왔어? 들어왔으면 잠깐 얘기 좀 해. 아까 그 소리 할 거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난 분명히 의사 밝혔어. 안 된다고.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당신 회사 사정이면 그 정도 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잖아.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될 거 아니야. 이대로라면 아빠 회사 망할 수도 있다고. 왜 나랑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내가 유리할 게 없는 부탁이잖아. 어? 그렇잖아. 아버님도 사업가라서 알 텐데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리 부탁이라도 서로 이득 보는 게 있어야 부탁을 들어주든가 하지. 솔직히 아버님 회사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 나도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아버님이 이제 늙어서 그런가 제대로 대응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언젠간 망할 회사였다고.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망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난 이미 예측하고 있었어. 어차피 망할 회사에 돈 주는 건 너무 비합리적인 선택 아니야?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럼 이미 어려운 거 알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었단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바빠서 말할 틈도 없었어.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 막말로 자기가 잘못해서 사업 망하게 된 걸 갖고 왜 나한테 도와달라 그래? 내가 왜 그런 위험을 떠안아야 되냐고. 당신 정말 너무하다. 애초에 당신 회사 이렇게 잘 된 거 누구 때문인데? 다 아빠 덕분이잖아. 아빠는 손해 감수하고 단골 고객들 당신 회사에 넘겨줬어. 그 덕분에 당신이 안정적으로 사업 시작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런 생각 안 해?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솔직히 그렇게 도움된 것도 아니었어. 다 내가 잘해서 이만큼 잘 된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무리한 부탁하지 마. 안 그래도 일 바빠서 머리 깨질 것 같으니까. 몇 번을 말해도 내 대답은 노야. 또 이런 소리 하기만 해봐. 그땐 나도 화낼 거야. 나 들어가 잔다. 말하다 말고 어디 가? 진짜 이럴 거야? 좀 도와주면 안 돼? 안 된다니까. 더 말 안 해. 알아서 해결하시라 그래. 어쩜 저래? 그동안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고. 아빠가 큰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아, 이대로 아빠 회사 접으면 어떡해. 평생을 바친 일인데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면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너무하네 정말. 나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이제껏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서 별 도움도 안 되고 답답하다 정말. 일주일 후 카페. 오셨어요? 여기 남편분 바람 증거입니다. 그럼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몰라서 의뢰 맡긴 것 뿐인데
요새 정신이 없어서 의뢰 맡긴 것도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일이 바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회사 출근하는 일도 별로 없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상간녀와 데이트를 즐기더라고요. 증거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뒀습니다. 이럴 수가. 나한텐 그렇게 바쁘다고 해놓고 바람을 피워? 아빠 회사도 망하기 일부 직전인데 그때도 자기 일 바쁘다고 모른 척한 사람이 여자랑 데이트하기 바빠서 그랬던 거야? 정말 기가 막혀서. 남편분 모르게 증거는 다 수집했고 이혼 소송하실 때 이 자료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겁니다. 혹시 더 알아보실 게 있나요? 일단 이걸로 충분할 것 같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다 의뢰인분들의 행복을 위해 저희가 존재하니까요.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도 바람만은 아니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절대 가만 안 둬. 그날 저녁, 신정. 그러니까 그놈이 그랬단 거지? 회사 바쁘다는 핑계대고 다른 여자랑 바람났다 이거지? 아유, 소문이 사실이었구만. 소문이 있었어요? 바람 피우는 것까진 몰랐는데 자리 오래 비우고 놀러 다닌다는 소린 꽤 들렸어. 그래도 내가 봐온 모습은 그러지 않았으니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피워? 그리고 알아보니까 우리 회사 거래처 몇 개 끊게 한 것도 다 그놈이 한 짓이더라고. 아무래도 계속 거래처가 계약 중단하는 게 이상해서 좀 알아봤더니 뒤에서 내 거래처를 빼돌리고 있더라고. 터무니없이 단가를 낮추면서 말이야. 그렇게 단가 낮춰서 팔면 장비가 나중에 고장날 위험도 큰데 어쩌려고 그러는지. 그럼 그것까지 그 자식이 계획한 거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일단 회사는 여기서 파산 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지금으로서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 딸 마음 아프게 한 벌은 줄 수 있지. 어떻게요? 그 자식이랑 똑같이 하면 돼. 어디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자고. 너도 그전까진 바람 사실 알고 있는 거 입 밖으로 뱉지 마라. 복수는 뭐니 뭐니 해도 한 번에 터뜨리는 게 제맛이야. 그럴게요. 저도 그 모습 보고 싶네요. 그날 저녁, 집. 결국 우리 아빠 회사 파산 처리한다더라.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해? 내가 속이 시원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망하려 해서 망한 것뿐인데. 더 오래 버틸 줄 알았는데 그 정도 능력도 없었나 보네. 차라리 잘 됐지 뭐. 안 되는 거 굳이 붙잡고 있어봤자 뭐해?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책임도 못 느낀다 이거지? 내가 무슨 책임을 느껴? 본인이 잘못해서 망한 건데. 솔직히 내가 자금 마련해줬다 해도 어차피 안 됐어. 내가 그런 거 보는 눈이 꽤 뛰어나거든. 그동안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집에서 푹 쉬시라 그래. 아버님도 많이 늙었잖아. 나도 사업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늙어서 더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사 자기가 이끌어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 판단력도 별로고 맨날 옛날에 했던 것만 고수하고. 그렇게 하면 직원들도 다 떠나가고 거래처도 끊기고 그러더라고. 하루라도 빨리 젊은 사람한테 넘겨주고 쉬어야 되는데 욕심이 너무 과한 거지. 아버님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잘됐다 생각하고 노후 보내는 게 훨씬 낫지. 적어도 지금은 남들한테 피해는 안 주는 거잖아. 피해? 우리 아빠가 사업한 게 피해를 줬다고? 당연하지.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무슨 죄야? 내가 그 회사 직원이었음 진작 때려치고 나왔어. 잘된 것도 옛날 얘기지. 안 그래?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야. 어디 판단력 빠른 당신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나야 뭐 승승장구지. 이제 전성기인데. 한 달 후, 집. 당신 집에 있어? 어딨어? 이 시간엔 웬일이야? 맨날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면서? 지금 당장 나랑 같이 아버님 댁으로 가. 아버님이 너 안 데리고 오면 얘기도 안 하겠대.
무슨 이야기? 아이, 글쎄, 가자고 하면 가자고. 아버님이 내 회사에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그것 때문에 회사 다 망하게 생겼다고. 아, 빨리! 1시간 후, 친정. 주희도 데려왔으니 이제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아니, 대체 제 회사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제 거래처를 다 끊기게 만들어요? 아무리 회사 망해서 힘들다 하셔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한다고 아버님한테 무슨 이득이 온다고. 나는 똑같이 해준 것 뿐이야. 자네가 그러기에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지.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제가 자금 안 대줬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사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요. 회사 사정이 안 좋긴 왜 안 좋아? 내 거래처 다 데려가 놓고서는 회사 사정이 안 좋을 순 없지. 아주 내 회사 망하게 하고 너 혼자 독점하려고 작정을 했더니만. 아니, 그걸 어떻게... 내가 바보 전친 줄 알아. 내가 이 바닥에서 벌써 30년째 일하고 있어. 이놈이 무슨 수작 부리는진 다 보인다고. 그런데 이를 어쩌나. 너무 얕은 수라서 어떻게 벌 줘야 될지 빤히 보이는데. 내가 초창기에 준 거래처들 다 나랑 연이 꽤 깊은 곳이야. 그걸 알았어야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거래처들이 저희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데 다 빼돌리시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경쟁사에 소개시켜주시면 어떡해요? 우리 회사 망하려는 것밖에 더 합니까? 우리 회사 망하면 당장 저희 집이 힘들어지는데 따님 생각은 안 해요? 그죠, 아버님 당한 게 분해서 이렇게 복수라냐 이 말이에요.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내 걱정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네 망한다고 내가 못 먹고 살진 않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엄연히 부부 사이인데 내가 회사 망하면 당연히 너도 힘들어지지. 이제 부부 사이 그만하려고. 그러니까 남남이다 이 말이지. 회사는 망하더라도 내 위자료랑 재산분할금 정도 남겨둬. 비싼 변호사 써서 최고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을 테니까. 뭐? 이혼을 하자고? 아니, 이 와중에 무슨 이혼이야. 나 망할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이렇게 속물인 사람이었어? 글쎄, 누가 속물인지 모르겠네. 이거 좀 볼래? 이게 뭔데? 아니, 이 사진이 어떻게... 너 설마 내 뒷조사하고 돌아다닌 거야?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남편 뒷조사 나오고 돌아다니게? 나도 예전엔 남편 뒷조사하는 와이프 이해 못했거든. 부부 사이에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저러나 싶었다고. 근데 내가 막상 닥쳐보니까 말이야. 그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더라. 나도 처음엔 설마 했어. 네 양복 주머니에서 숙박업소 키가 나왔을 때도 업무차 들린 거라고 애써 생각했다고. 근데 막상 까보니 그렇게 일 때문에 바쁘다던 너는 어린 여자 끼고 백화점이고 놀이공원이고 숙박업소고 다 가더라. 하긴 그 나이에 어린 여자랑 데이트하려면 체력이 남아나질 않겠지. 그 여자도 조사해보니까 네 회사 격리로 들어왔던데. 회사 직원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좀 돌고.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사진들 회사 게시판에도 걸어놨어. 지금쯤 다 보고 있겠네? 네 여자친구까지? 뭐? 너 지금 그게 진짜야? 진짜 내 회사에 그 사진을 걸어놨어? 아, 정말 미쳤어? 안 그래도 거래처 끊겨서 회사 분위기 뒤숭숭한데 그렇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아버님, 왜 제 뺨을... 때릴만 하니까 때렸지. 감히 내 귀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워. 기껏 내 딸 행복하게 살라고 사업 밀어줬더니 그새 조심을 잃어서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나고 일도 직원들한테 다 맡겨.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 사업하라고 권하지도 않았어. 이렇게 밀어주지도 않았고. 아주 뒤통수를 때려도 유분수지. 그것도 모자라고 내 사업까지 말아먹게 하고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짓을 했는데 당연히 맞아야지. 그럼 차분히 대화할까? 아니, 애초에 깊은 관계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애가 꼬리를 살랑살랑 치길래 한두 번 받아준 것뿐이라고요. 아, 진짜야. 믿어줘. 어쨌든 바람핀 건 맞잖아. 지금쯤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장 갔겠네. 어디 양쪽에서 위자료 얼마씩 뜯을 수 있나 해보자고. 그리고 아직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소개해준 거래처 중에 한 개는 여전히 네 회사랑 계약 중이지. 내가 그것도 오늘 아침에 계약 끊고 다른 곳으로 계약하게끔 해놨어. 사장이랑 말 다 해놨고.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연락할 거네. 나한테 뺏어간 거래처들도 소문 듣고 하나둘씩 움직이는 모양이던데 어디 한번 사업가답게 잘 헤쳐나가 보라고. 아니, 그게 무슨...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되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잘해내고 싶은 욕심에 그만 눈이 멀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아니, 나 근데 그 여자랑 그렇게 깊은 사이 아니야. 그냥 몇 번 데리고 논 것뿐이라고. 당장 그 여자 회사에서 자를 거고 앞으로 2번 다시 안 만날 테니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부탁이야. 깊은 관계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 내가 너랑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거든?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 가보지 그래? 지금이야말로 네가 이렇게 한가하게 무릎 꿇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전화도 아까부터 계속 오는 것 같던데? 그래, 이제 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제발, 저 좀 용서해주세요. 계속 이러면 강제로 일으켜서 쫓아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버님, 정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러다 저희 회사 정말 망해요.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배신을 때렸겠지. 내 딸이랑 나 둘 다. 이게 네가 그동안 한 짓에 대한 결과야. 사업 거라면 결과에 수긍할 줄도 알아야지. 어서 안 꺼져? 안 꺼지면 경찰 부르죠. 외부인이 집에 침입했다고 말하면 돼요. 휴대폰이 어딨더라? 알았어. 일단 갈게. 다음에 얘기해.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세요. 당신도 다시 좋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나 앞으로 잘할 자신 있단 말이야. 개소리 작작하고 썩 꺼지기나 해. 30분 후 친정. 아빠,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잘못 데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네요.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가꾸던 회사도 망하고 저도 못 볼 걸 보여드리고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무슨 그런 말을 해. 부모 자식끼리 못 볼 걸 보이면 좀 어때서? 사업이야 언제든 망할 수 있는 거고 너 때문이라 생각 안 든다. 그보단 우리 딸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봐 그게 걱정이야. 내가 좀 더 신경 썼으면 저놈 이상한 거 알고 미리 대비라도 하게 해줬을 텐데. 아니에요. 이미 증거도 다 마련했는걸요. 이제 저 인간 몰락하는 것만 지켜보면 되잖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놈 회사 망하게 할 거야.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고. 애초에 잘못된 방법으로 회사가 돌아갔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일주일 후 카페. 왜 보자고 한 거야? 이제 할 말은 법정에서 하자니까. 이 여잔 왜 데리고 왔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뭐해? 빨리 무릎 꿇고 빌지 않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장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제가 다 유혹한 거예요. 사실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돈 잘 벌고 능력 좋은 사장님이 탐났어요. 사장님만 꼬시면 제 아무런 인생도 끝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사장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장님은 그동안 저한테 마음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제가 장담해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소송도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위자료 낼 돈 없어요. 저희 집 빚 갚는 것만으로도 전 벅차단 말이에요. 참 불쌍하네. 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구나. 너 참 못났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여자한테 자기 잘못을 다 뒤집어 쓰게 하니? 내가 뭘. 난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당신이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건 당신뿐이야. 그렇다시피 얘가 사정이 너무 딱해서 불쌍한 마음에 거절을 잘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소송도 제발 취하해주고 아버님께도 잘 말씀드려서 거래처들 좀 다시 돌아오게 해줘. 이대로라면 진짜 망할 것 같다니까. 당신이 사진 회사에 퍼뜨리는 바람에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져서 직원들 절반이 퇴사하겠다고 난리야. 그럼 퇴직금까지 챙겨줘야 되는데 그만한 돈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사장님 앞에 그림자도 내비치지 않을게요.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어. 나도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거든? 니들 짜고 연기하는 거 다 보여. 그리고 내가 내 남편 뒷조사도 했는데 네 뒷조사는 안 한 거 같니? 니네 부모님 교수님인 거 다 알고 있어. 어디 감성팔이라려고 그래. 아님 니네 부모님 일터에도 네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사실 퍼뜨리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나 일부러 자극하는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저 그럼 진짜 죽어요. 그것까지 바라는 거 아니면 이딴 식으로 회유애를 들지 마. 진심으로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수작을 부려. 나이도 어린데 벌써부터 인생 그따위로 살면 안 되지. 너도 마찬가지야. 어린애 데리고 놀았으면 인도를 똑바로 해줘야지. 하긴 뭐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지. 소송 취하 절대 안 할 거고 네가 암만 이렇게 빌어도 거래처들도 안 돌아오니까 그렇게 알아. 아빠한테 계속 잘못했다고 빈다던데 그래봤자 소용없어. 우리 아빠도 뼛속부터 사업가 체질이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 네가 우리 아빠 회사 망하게 해놓고 자금도 못 주겠다고 딱 잘라서 얘기한 것처럼 말이야. 그럼 얘기 다 끝났지? 나 간다. 사모님, 제발. 진짜 이럴 거야. 잠깐의 실수라니까. 나 앞으로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 제발. 사람 목숨 하나 살려준다 생각하고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당신밖에 나 도와줄 사람 없어. 차라리 생판 모르는 사람 목숨을 살리고 말지. 내가 왜 네 목숨을 살려줘? 애초에 네 구렁텅이로 보내려고 이 판을 짠 건데. 어디 얼마나 추락하는지 한번 보자고. 법정에서 봐. 여보! 아이, 너 연기 그따위로 할래? 제대로 불쌍한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연기가 서투르니까 반감만 더 생기잖아. 내가 뭘. 애초에 우리 부모님 뭐 하는지 저 여자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불쌍한 척을 더해. 말 잘못했다간 우리 부모님 학교에도 사진 뿌릴 것 같던데 그렇게 되면 진짜 난 망한단 말이야. 난 이미 망해가고 있다고. 아, 진짜 미치겠네.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잖아. 이를 어쩌면 좋아. 6개월 후 법원 앞. 이제 속이 좀 시원하냐? 속 시원한 건 예전부터였는데 너한테 이혼소송장 던질 때부터 속은 이미 시원했어. 비싼 변호사 쓴 보람이 있네. 너랑 상간녀까지 해서 총 8천만 원 위자료에 재산분할금도 2억 넘게 받게 생겼으니 아, 그 돈으로 뭐하지? 뭐래도 남겠는걸? 자꾸 그렇게 비꼴래? 아, 결국 내 회사 망하게 하니까 좋냐? 난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빚쟁이들이고 직원들이고 자기 돈 내놓으라고 난리야. 법원도 겨우 나온 거라고. 그건 네 사정이고 이제 남남이니 내가 알 필요는 없는걸? 그리고 당연히 빚을 졌으면 갚는 게 맞는 거지. 특히 직원들은 네가 할 일 대신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당연히 퇴직금은 받아가야지.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 보니까 네 여자친구는 너한테서 퇴직금 받아서 나한테 위자료 챙겨줄 예정이던데. 그러니까 얼른 줘. 그래야 내가 돈을 받지. 뭐 하루라도 늦게 보내면 당장 사진 들고 부모님 계시는 대학에 찾아간다고 하니까 식겁하긴 하더라고. 어떻게든 돈 줄 것 같긴 하더라. 꼭 이렇게 해야겠어. 그 여잔 그렇다 치고 난 같이 산 정이 있잖아. 내가 아예 못한 것도 아니잖아. 너네 아빠 회사 일도 도와주고 너한테도 살갑게 대한 적도 많았잖아. 좋은 일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굴어. 우리 아빠 회사 일 도와준 거 다 너가 사업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나한테 살갑게 대한 것도 아빠한테 잘 말해보라고 아부한 거고. 그 뒤에 네가 한 것들도 실수라고 볼 순 없던데. 누가 실수를 그렇게 계획적으로 해? 이미 법원에서도 다 네가 잘못한 걸로 판결 났으니 넌 그냥 판사가 시키는 대로 나한테 돈 주면 돼. 그 뒤에 네가 어떻게 살든 관심 없어. 그럼 돈 제때 입금해주고 난 간다.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아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 제 인생 어떡하냐 진짜. 완전히 망해버렸네. 1년 후. 그 뒤로 전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건 물론 직원들한테 고소를 당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상간녀는 저한테 위자료를 지급하고 바로 잠적했고요. 전 남편은 그 이후로도 계속 저희 아빠에게 찾아와 무릎 꿇으며 제발 좀 살려달라고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을 했어요. 언제는 하루 종일 아빠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서 경비원에 의해 쫓겨나기도 했고요. 아빠도 몇 번 내버려 두다가 이제 꼴도 보기 싫다고 아예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저도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아빠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고 휴대폰 번호도 아예 다 바꿔서 이제 전 남편한테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들은 소문으로는 저와 아빠를 찾으려고 수소문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와봤자 달라지는 건 없기에 별 신경은 쓰지 않고 있어요. 지방에서 아빠는 제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받은 돈으로 사업을 조그맣게 차리셨는데요.
마침 그 지역에 건축 자재를 파는 곳이 몇 군데 없어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에 끊겼던 거래처들도 그때는 미안했다고 다시 계약을 하자고 연락 오고 있고요. 저도 아빠 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보면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일이 적성에 맞아서 아마 이렇게 차근차근 일을 배워서 나중엔 아빠 회사를 물려받지 않을까 싶네요. 아빠도 내심 그렇게 하길 바라고 계시고요. 아, 그리고 그 사이에 내년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사실 남편의 외도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연애고 결혼이고 하지 않겠다 다짐도 했었는데 저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주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아빠도 남자친구를 보시곤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이쁘게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앞으로 결혼 준비 잘해서 아빠께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제가 그럴 수 있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행운이 뒤따르길 바랄게요.